공천 과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복수혈전이라고 예. 표현하셨고 민주통합당은 이 공천 잘못해서 압승 가능한 총선에서 고전하게 됐다라고 예. 하셨고 새누리당은 뭐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 혁신을 하려고 했지만은 예컨대 손수조 후보인가요? 이런 후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공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문재인 씨의 정치적 중요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떻게 좀 그 파격이 좀 지나치다 보니 찝찝함이 남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보복 공천이죠. 네. 복수혈전이라고 옛날에 그 친이파가 했던 것들을 네. 지금 친박들이 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잡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통합당은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임정석 사무총장 그래서 결국 예. 공천권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또 그 사무총장직인가? 사무총장직은 유지하게 됐죠. 아마 예. 한명숙 그분께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직도 그만두는 게 옳았다? 글쎄요,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에서 흔쾌히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다 반려함으로써 초를 다시 쳐버린 원래 빛이 좀 발해버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사실 임종석 의원하고 이화영 의원 그 연루된 그 비리라는 게 저축은행 비리거든요. 예. 서민들 정말 어렵게 모아놓은 돈 털어먹은 건데 예. 뭐 설사 보좌관이 했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 책임입니까? 예. 자기 책임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무죄 추정 원칙 이렇게 나갔을 때 황당하다는 거죠. 예. 공천의 문제점을 다 언급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데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나마 좀 새누리당이 차라리 좀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가지 뭐 혁신의 노력들을 좀 했고요. 그건 뭐 새누리당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 이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만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 확 뜨니까 이 두 가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굳이 진보 쪽 말하자면 진보 정당 쪽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했고 두 번째는 봐라 지금 반앤비 전서가 이렇게 강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대충 해도 된다라고 아주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 팟캐스트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바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상황 판단을 좀 굉장히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식을 못 느낀 거죠. 낙검수와의 관계가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낙검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낙검수의 장점이 둘이 있다면 문제가 하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세 개를 다 갖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되 이 문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자, 장점 두 개는 뭐고 문제는 장점이 이제 두 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의 비율이라는 거죠. 비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갖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그렇죠.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시사가 사실 딱딱하고 보던 사람들만 보던 거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형식을 창출함으로써 누구나 재미있게 약간 예능과 시사가 결합된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뭐랄까 시사적인 담론의 장을 열었다라는 것들은 매체적 관점에서 굉장히 제가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글도 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친 음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키니 사건에서 나오는 약간 남성 중심주의라든지 또 그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음모잖아요. 사실 음모론이 강한데 우리가 진리를 갖고 싸워도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이 사실적으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리도 많고 실정도 많은데 왜 굳이 허구를 만들어서 없는 사실까지 비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게 허구임이 드러났을 때 강용석 씨처럼 된다는 거예요. 낙검수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땐 피크는 분명히 지났죠. 피크는 분명히 지났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낙검수의 적수는 진중권이 아니라 자기다. 컨텐츠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컨텐츠가 반복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컨텐츠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자꾸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 계속 터트려야 될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위험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터트리다 보면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한꺼번에 이렇게 피크가 올랐을 때는 건 정점이고 그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아주 차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냐 콘텐츠가 떨어져 버리면 들으면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고 이렇게 되거든요.